다음 시작을 할까요? 잠시만요. 아, 네, 했어요. 네네. 출석돼 있어요? 세 분 다? 여기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 제가 캡처해서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잠시만요. 이름을 부를까? 부르는 게 의미가 없었고, 제가 캡처, 해서 뭐 계속 들었다 놨다 하죠, 사람들이. 아, 네. 캡처 됐겠지? 네, 캡처 됐고. 끝날 때도 한번 캡처를 해봐. 혹시 여기 줌에 있으신 분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광고인데 오늘 그 저희 과 학과에서 오픈랩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연구실 310B랑 310C에 있는데 그 오시면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거를 구경하실 수 있어요. 네. 계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계신 분들한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고차 상류 방정식 풀었던 거 실수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심볼릭 컴퓨팅 관련해서도 실습을 해봤는데 제가 이론적으로나 슬라이드로 설명 안 해서 심볼릭 컴퓨팅이 어떤 거고 이 심볼릭 컴퓨팅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네, 뒤에 몇 가지 실습들하고 그 이론 관련된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한 것처럼 심볼릭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써 있지만 우리가 원래 수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미적분이나 그런 그 수학적인 계산들을 아날리틱하게 푼다. 그래서 아날리틱하게 푼다는 거는 우리 x 제곱을 만약에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은 원래는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x 제곱 함수에서 이 각각 포인트를 잘게 잘라서 이 1까지의 간격에 해당하는 요 넓이, 요 넓이들을 더해서 요 밑에 면적을 구했던 게 인테그랄을 수치적으로 풀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도함수라는 그리고 원시함수라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3분의 1 x 세제곱의 함수고 이제 0부터 시작했을 때 1까지의 밑에 면적에 해당하는 함수가 이제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서 3분의 1이 되면 이 밑에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표현을 하는 걸 아날리틱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아날리티컬 계산을 이제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심볼릭 컴퓨팅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은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로 세제곱 텀, 그다음에 곱하기 3, 그다음에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들과 변수들의 노드와 그다음에 연결된 이 엣지들로 구성된 그래프 형태의 표현이 된다. 이런 게 처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에 있는 게 어떤 밸류고 그거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걸 이제 엣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심볼릭 컴퓨팅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걸 도와주는 게 심파이라는 라이브러리였고요. 그래서 심볼로 정의한 x, y는 이제 변수가 되고 그 변수의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어떤 a라는 수식이 2x 플러스 y면 그거의 세제곱한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라기보다는 수식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x 플러스 y의 삼승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풀고 싶으면 사실 이렇게 푸는 거는 우리 컴퓨터가 해주지 않잖아요. x 제곱 y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관계를 얘가 실제로 풀어서 이거를 익스펜드라는 함수에 넣으면 이렇게 풀어줘요. 네. 그리고 팩터하면 오히려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팩터라이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소인수분해 가지고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해 공식 같은 거 풀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도 이제 해주는 함수가 팩터고 심플리파이는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쫙 정리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사인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코사인은 심파이점 코사인이라는 함수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 임포트를 한 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심파이 밑에 있는 코사인이라는 함수, 뭐 심파이 밑에 여기 밑에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데 파워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파워라는 함수는 이제 세제곱 텀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는 이제 사제곱 텀을 바로 쓸 수 있는데 코사인 사인 같은 거는 이런 식의 함수로 그 바로 이제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정의해야 하지 않으니까 심파이 밑에 있는 코사인 같은 걸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 이제 substitute라는 건 x라는 게 첫 번째가 익스프레션이고 거기에 두 번째 값이나 또는 다른 변수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x 대신에 y를 대입할 수도 있고 x 대신에 숫자 0을 대입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y 대신에 x의 y승을 대입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래서 파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심파에서 정의된 어떤 변수라고 하면은 이 변수를 값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래서 우리가 파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숫자 3이라는 3.14라는 숫자가 있으면 너무 3.14 복잡하니까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컴퓨터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메모리 안에 여기에 1, 1, 0,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8비트 8칸인가 하나 둘 셋. 뭐 8,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저장돼서 얘가 우리가 의미가 3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숫자 3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메모리상에서 0일로. 근데 이게 뭐 숫자를 심볼릭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x 이퀄 3 넣었을 때 이 x가 이 숫자 3을 그냥 메모리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심볼릭한 3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이러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해하는 숫자 3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아날틱한 숫자 3 여기 공식에 있는 이런 숫자들이 아니고 뭐 이런 숫자들이 그냥 3이란 어떤 심볼릭한 이 뭐야 될까 여기에 밸류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보통 사용하는 이제 진짜 뭐 인티저라든지 아니면 플로트 같은 그런 변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런 걸 이제 해주는 게 이벨류에이션이라고 해서 F는 이제 플로팅에서 그 수점짜리가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값을 변환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해 주는 함수들도 있고요. 그럼 파이를 이제 이벨루에이트 하게 되면 이제 3.14 해가지고 여기 100을 쓴 거는 몇 제짜리까지 쓸 건지 여기 100제짜리까지 파이를 이제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값으로 변환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differentiation, expression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변수로 미분을 할 수도 있고 적분을 할 수도 있고, 적분을 한다는 건 원시 함수를 구한다는 얘기고, 이 원시 함수 말고 우리가 이 범위를 주면, 이 만약에 x에 대해서 이 변수를 x라는 변수를 넣으면은 뭐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의 이 아규멘트를 튜플로 묶어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주면 이 변수에 대해서 이 로 하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적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피니트까지 적분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피니트를 이제 기호로 55라고 써주면 이제 얘가 알아서 인피니트라고 여기다 넣으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익스프레션을 등호의 표현으로 좌우를 놓은 거잖아요. 그럼 왼쪽 익스프레션, 뭐 오른쪽 익스프레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계산을 하는 거는 얘가 원래 익스프레션을 생각했을 때 이퀘이션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이꼴 0이라는 이퀘이션을 만약에 세울 수가 있는데, 좀 여기 생략이 됐나? 여기는 제가 지금 생략을 했는데 이 심파이 밑에 심파이.점 EQ라는 이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파이, 지금 솔브도 그렇고 여기 있는 건 다 지금 심파이 밑에 있는 심파이.점 솔브, 심파이.점 루트, 심파이.점 인테그레이트, 심파이.점 디퍼런스, 이거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심파이 밑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심파이 밑에 뭐 EQ라는 메소드도 있는데, EQ는 이제 익스프레션을 정리해 주는 거라서 여기 왼쪽에 뭐 요 수식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뭐 0 이렇게 되면은 이 이퀘이션을 만들어 주는 거. 이 이퀘이션을 표현하는 거. 익스프레션은 어떤 숫자의 그냥 나열을 조합한 그 수식이고, 그게 이꼴 0 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등식이 되고, 뭐 다른 말로 하면 방정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 루트라는 함수는 이 익스프레션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요걸 0으로 만족시켜주고 푸는 우리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손으로 풀 수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이거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심파에 설치하고 하면 되고, 이건 지난 시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풀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건 지난 시간 한 거니까 좀 넘어가고, 뭐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 여기에 밑에 있는 지금 이 코드로부터 지금 나오는 건데, 이 코드로부터 나올 때 원래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 심볼 x를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y를 함수로 정의한 다음에 함수를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여기 x를 넣으면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y를 x에 대한 함수인데 거기에 제곱 플러스 x가 이퀘이션이 아니고 이제 익스프레션이 되는데, 익스프레션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퀘이션. 그러니까 지금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 네, 이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퀘이션 그 코드네요. 이퀘이션은 요거 이꼴 요거. 그러니까 f가 지금 y제곱 플러스 x니까 이 y를 .diff라고 하면은 이제 표현적으로 아직 x라는 거 구하지 않았으니까 미분을 표현을 그냥 얘가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y를 x에 미분한 거 이꼴 이퀘이션을 놓으니까 오른쪽 f는 요 수식이니까 x 플러스 y 제곱이다라고 이제 이퀘이션을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니셜 컨디션으로 y0 이꼴 0을 넣으면은 여기 디퍼런셜 이퀘이션에다가 이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의 이 해가 지금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버에서 나오는데,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0, 그러니까 y 0 이퀄 0,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y가 x의 함수인데 x에다 0을 넣었을 때 여기가 전체가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C1이라는 지금 어떤 적분 상수와 같은 미분 공식을 풀었을 때 우리가 언노운이 하나 있다고 했었죠. 그거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IC라고 쓴 거는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의미고, 이니셜 컨디션에다가 y0 이퀄 0을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C1을 결정해서 이렇게 더 수식이 간단하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 f y 프라임 이퀄 y 제곱 플러스 x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 시간에 배우지 않는 그런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서 손으로 풀기가 어려운 문제고,
손으로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해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풀었는데 얘 O라고 쓴 거는 이제 오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뒤에 있는 오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을 우리가 썼을 때 실제로 딱 맞지 않는다. 그게 딱 맞지 않는데 그래도 approximation solution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근데 그게 x의 6승에 비례해서 오차가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지의 어떤 함수인 거죠. x 6승에 대한 미지의 함수로서 이 오차가 나오는데 이건 못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대충 이 x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게 되면 이렇게 오차가 남는데 그래서 이 오차 때문에 이 함수가 정확한 해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이거의 오차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 y 이퀄 0을 넣었을 때 이 해를 구한 거기 때문에 이 해는 y 이퀄 0을 중심으로 정확하지 그걸 벗어나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y 이퀄 0, y 이퀄 0을 주변으로 이렇게 처음 여기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함수를 그린 건데 요 근처는 사실 정확한데 이제 벗어날수록 얘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니셜 컨디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그러니까 거의 답에 완전 근접한 실제 이 함수의 개형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스트림라인을 보시면 얘가 이 기울기를 잘 따라가죠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지금 요거 보시면 여기 완전 얘는 이쪽으로 지금 기울기가 요렇게 가는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 완전 틀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개념적으로다가 이 기울기를 따라가는 어떤 함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건 완전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완전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한 아까 어프로크시메이션 솔루션을 그려본 건데 이거를 얘는 y 0 이퀄 0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0인 거를 기준으로 요 주변을 어프로크시메이션해서 푼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과제 9.4장의 이제 연습 문제 1번을 이 템퍼러처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공간이 주어지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 분포 이걸 이렇게 스칼라 필드라고 하고 그 스칼라 필드가 이제 x, y라는 어떤 점에 대해서 모두 정의할 수 있고 얘가 어떤 함수 스칼라 함수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이거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게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 했듯이 이 공간상에서 이제 모두 점들을 다 값을 구해가지고 이 값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그거를 이제 뭐 등고선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그 색깔로 여기 색깔은 좀 뭐 높은 값은 빨간색, 낮은 값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봤던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한 온도 분포 함수를 칼라 맵하고 이제 칸터 맵으로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도 표시해봤죠. 그레디언트를 표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의 의미 자체가 이 스칼라 필드의 증가하는 방향 벡터를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해볼 내용이 여기 뒤에 있는 반지름이 2인 원에 대한 그래서 t의 접선 방향과 선적분과 수직 방향의 선적분을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 중요한 건 접선 방향의 선적분과 그다음에 수직 방향의 선적분을 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접선 방향의 선적분을 구하는 게 계속 우리가 했던 거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10.4장까지 배웠는데 10.4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린 세오렘에서 있는 오른쪽 요 표현이 지금 선적분이죠. 아주 일반 이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적분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F라는 벡터 필드, 벡터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미소 변이의 변화 방향으로 우리가 내적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함수가 아니고 이게 궤적이에요. 궤적 R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R의 움직이는 방향이 있죠. R은 T의 파라미터니까 T 함수고 T가 0부터 뭐 아니면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이는 어떤
곡선이라고 했을 때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방향이 조금 변한다. 그 조금 변한다. 요 점을 볼게요. 요새 조금 변하는 게 이쪽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R의 프라임을 구한다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접선 방향의 성분을 구하는 거라고 했었죠. 탄젠셜 벡터라고도 했었고. 그래서 R 프라임 T를 구하는 게 결국은 요 점에서 이 벡터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벡터 방향 성분과 그러니까 R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DR이라고 하는 게 이 R 프라임이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거 풀 때 항상 어떻게 해요? R 프라임 T DT로 풀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DR DT DT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T를 움직였을 때 R이 얼마나 움직일지를 표현하는 성분이고, 그게 지금 요 벡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와 F의 내적, 그 F의 내적은 어떻게 돼요? 그 R 방향의 F의 성분만 본다는 거죠. 내적이라는 거 의미가 그 같은 방향의 성분을 우리가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 필드가 사실 여기 항상 이 방향일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벡터가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뭐 공간마다 다 벡터가 있는 게 벡터 필드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당연히 정의가 될 거고, 이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의 이쪽 성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얼라인 됐으면 이 성분만큼 엄청 크게 더해지는데 얘가 이쪽 방향이니까 그 중에서도 이 접선 방향의 성분만 이렇게 빼가지고 이 크기를 구한 다음에 더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각각 포인트마다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각각의 접선 성분으로 곱해서 더하는 게 선적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라인 인테그랄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인테그랄을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면적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린 정리였죠. 그래서 그린 정리가 우리가 증명했었는데 의미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컬 F라고 함은 어, 이 어떤 클로즈 시스템, 지금 계속 여기서 보는 거는 이 패곡선에서 보는 거거든요. 패곡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긴 어떤 패곡선이 도메인이 있으면 이 도메인을 따라서 이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이 곡선, 이 패스 C에 대해서 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접근한다고 했었죠. 이쪽 방향의 성분들이 벡터 필드를, 그게 컬 F가 결국은 색깔 다른 걸 이 2차원에서는 3차원만 우리가 지금 3차원 생각하지 말고 일단 2차원을 생각했을 때 세 번째 축을 제외했을 때 생각해 보면 F라는 벡터 필드가 이 녹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도 녹색을 녹색의 이렇게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여기에 컬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 이 점을 중심으로 어떤 한 점을 수렴할 때 이렇게 지금 이 벡터 필드가 얼마나 회전하는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컬 하면은 이제 리마인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F2, F3까지 있어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어떤 방향 벡터가 나오잖아요. 요 절대값 씌워가지고 여기 I, J, K 하는데 지금 2차원이라서 쉽게 생각해서 요것만 딱 보는 거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라운드 X 라운드의 F2 여기 라운드 라우의 F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를 해보자. 사실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 한 번, 여러 번, 몇 번 얘기했지만 컬이라는 성분이 이 점을 중심으로 이 포인트에서 돌아가는 성분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돌아가는 성분이 각각 포인트마다 있을 거고, 이 포인트마다 있는 돌아가는 성분들을 안쪽에서 면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 벡터 필드에 대해서. 자, 그럼 면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영역을 굉장히 잘게 쪼갰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면적분이니까 이 면적분에 대해서 컬 성분, 얘가 이 왼쪽에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만약에 어 이렇게 돌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 벡터가 보이나요? 지금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죠.
우리가 서로 벡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분하면 상쇄가 되거든요. 상쇄가 돼서 여기 안쪽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상쇄가 되고 결국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 요 끝에 있는 거, 요 끝에 있는 것들이 얘는 뭐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다가 다 이 끝에 요 면에 있는 것만 쫙 적분을 하면은 결국은 요 끝에 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요 다 반시계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컬이라는 것 자체가 x, y 지금 이쪽이 x고 여기 편하게 놓을게요. 이쪽이 x고 이쪽이 y라고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오른손잡 표계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x에서 y를 감싸주는 방향이니까 z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z가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요 지금 반시계 방향에 도는 거 기준으로 이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k라고 하는 걸 내적하는 이유가 k라는 벡터를 내적하는 이유가 원래 커를 자체는 요 수직 방향의 벡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요거를 그대로 2차 성분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0, 0, 이거 라운드 요거 이 컬 라운드 x 왜냐하면 이 Z 성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00이 되는 거고 F2 빼기 라운드 Y F1이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Z 성분만 있는 거죠. 벡터는 벡터인데 그럼 거기에 세 번째 성분만 즉 K는 뭐예요? 0, 0, 1이라는 벡터 이거 두 개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마지막 것만 뽑아주는 스칼라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얘는 안쪽에 있는 거 그냥 스칼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적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쭉 적분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선을 따라서 오른쪽 반시계 방향 지금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바깥쪽에 이 도는 성분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 벡터 필드가 있으면 벡터 필드에 이쪽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벡터 성분만 라인 인테그랄을 한 거랑 이 컬이라는 값을 전체 면적분을 한 거랑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린 정리고 이 그린 정리는 지금 2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3차원 면에서 표현한 게 스톡스 정리.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뒤에를 다 생략했는데 9.4장 다음에 이제 9.5, 6, 7, 8, 9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이 스톡스 정리, 면적분을 정의하고 면적분을 이제 곡선 위에 3차원 공간상에서 면적분을 정의하고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서 이 요렇게 그 면을 따라서 이제 삼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요 그 면적분 한 거랑 같다는 거를 이제 지금 이 평면이 아니고 이 곡면 위에서 하는 게 스톡스 정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6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7, 8, 9장에 나온 내용이 이 요 위에 있는 지금 공학수학 10.4장에서 약간 그 티저처럼 예고편으로 나왔던 요 내용이 다이버전스 시오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배우는 게 나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3차원에서 보지 않고 지금 2차원에서 간단한 문제들을 좀 볼게요. 보면은 일단 여기다가 문장을 추가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일단 어, 우리가 배우는 그림 정리하고 그거의 전체 9장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다가 생각을 해서 지금 10.4장 이그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배운 게 이 그린 정리라고 하는 음, 그린 시오렘이고 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F라는 거를 2차원에서 표현하면 그냥 F1, F2라는 벡터죠. dr은 우리가 보통 dx, dy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s라는 t라고 많이 썼는데 s라는 만약 하나의 파라미터의 그 곡선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써요? s라고 만약에 하면 ds로 미분한 거랑 dy로 s로 미분한 거에 ds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요 앞에 있는 벡터 요거고,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그 우리가 곡선을 따라 접근하는 그 곡선 성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면적분으로 컬이라는 걸 계산하면 이제 다 도는 성분만 해서 그 뭐라 그러지? 그 면적분을 따라 그 탄젠셜한 접선 방향의 벡터를 더한 거랑 같다는 게 어, 다른 말로 하면은 접선 방향의 선적분이라는 것과 같다는 게 그린 정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시오렘은 이제 조금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어, 적분을 할 때 선적분을 좀 다르게 해요. 어떻게? 수직 방향으로 F에다가 이 노멀 벡터를 곱하는데, 노멀 벡터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R에 프라임 하면 이게 지금 탄젠셜 벡터, 우리 계속 배웠던 탄젠셜 벡터, 탄젠트 벡터잖아요. 이 탄젠트 벡터의 다시 수직한 방향. 그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를 S의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커브 C에서 적분을 하면은 얘가 다이버전스 시오렘에서 주장이라기보다는 증명한 게 어떤 이 면적 리전 영역에 대해서 이 F라는 이 벡터 함수죠. 이 벡터 함수의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그레디언트의 각 총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쓰고, 일단 이게 그린 시오렘이라고 한다면 얘가 보통 이제 3차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간 이제 부피에서 접근을 많이 보실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2차원에서 정의했을 때 다이버전스 시오렘이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수직 방향의 선적분을 이야기하고, 이 수직 방향의 선적분이 어떤 건지 일단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곡선을 따라서 가는 어떤 이 파라메트릭한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게 지금 탄젠트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 탄젠트 벡터가 있으면 얘가 dx, dy라고 쓰는데, 왜냐면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아주 조금 움직이는 거, 이쪽으로 아주 조금 움직이는 거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란 색깔 선을 따라 이렇게 쭉 갈 때, 이 벡터를 좀 제가 크게 확대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이거를 t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t를 아주 조금 움직일 때 그 x랑 y의 그 방향을 표현한 거지. 저게 이제 탄젠트 벡터라는 거고, 그럼 노멀 벡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노멀 벡터는 그냥 탄젠트 벡터의 수직한 벡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노멀 벡터고, 이렇게 어떤 벡터인데, 노멀 벡터라고 하면 왼쪽도 있을 수 있고,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아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s라는 값이 변할 때 파란 색깔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각각의 점마다 노멀 벡터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노멀 벡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적하면, 수직인 거를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래서 크기는 생각 안 하고, 일단 크기를 떠나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dy, dx라면, 지금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원래 탄젠트 벡터, 이 녀석을 내적하면, 이거 내적하면 뭐죠? 두 개 각각 성분을 곱해 더하는 건데 0이죠. 근데 이걸 여기서 밑에서 봐도 얘가 지금 이렇게 얘가
dy가 마이너스 dy가 된 거고 지금 이쪽으로 dx 표현한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했을 때 이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벡터가 이 빨간 색깔 벡터랑 수직임을 알 수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위에 있는 거 얘는 뭐예요? y가 오히려 똑같고 x가 방향이 바뀌면 그러면 수직이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정의할 때 이 요렇게 변할 때 지금 어, 이 바깥쪽 벡터를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얘가 아니고 이 녀석을 사용해서 저 어, 수직방향의 벡터 성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수직방향의 벡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는 빨간색으로 바꾸고 일단 이 밑에 요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 친 부분을 그래프는 이제 벡터를 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적분한다? F1, F2라는 성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플러스 dy, 마이너스 dx를 곱한다는 거예요. 곱한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내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저 성분, 이 방향의 벡터 성분만 더해서 F1, F2라는 이 어떤 F 요 벡터 중에서 이 방향 성분, 지금 수직인 성분, 이게 n이잖아요. 이 수직인 성분만 곱해서 더한다는 거죠. 어디를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가는 게 이게 없으니까 일단 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선을 따라서 가는 어떤 파라메트릭 표현 레프렌테이션을 바꾸면 얘가 어떻게 된다? dy, ds, 마이너스 dx, ds 그러니까 s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s가 우리가 파라메트릭한 변화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지금 원래 이렇게 빨간 색깔 성분만 벡터를 더했다면 지금은 수직한 성분만 벡터를 더하는 거예요. 그 벡터는 어느 방향 상관없는데 그 벡터의 방향 중에서 수직한 성분만 이 파란 색깔 선을 따라서 쭉 적분을 해서 나가는 게 이 수직 방향의 선적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다이버전스 시어램에서 우리가 증명한 건 뭐냐면 그린 정리에선 얘를 컬을 구해서 했다면 다이버전스 시어램은 이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얘가 그레디언트 내적 F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왜냐면 그레디언트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F1 여기 좀 지저분해서 밑에 쓸까요?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F는 원래 뭐예요? 근데 그레디언트에 내적한다는 다른 말로 다이버전스 오브 F는 F 벡터는 라운드 F1의 X 방향 2분 더하기 원래는 그레디언트는 뭐 이렇게 해서 벡터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벡터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없죠. 그냥 스칼라 필드에서 스칼라 함수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있고 벡터 필드에 대해서는 각각의 성분 그러니까 F를 1을 X로 미분한 거 그다음에 F2를 Y로 미분한 거 F3를 Z로 미분한 거를 벡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한 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했었고 이 다이버전스로 구하는 거를 2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요거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다이버전스 시어램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벡터 지금 이 벡터랑 지금 오른쪽에 있는 벡터를 내적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 왼쪽 길이 이제 곱하면 F1 라운드 Y 라운드 DS D로 하잖아. dy ds 빼기 F2 dx ds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 되게 신기한 발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좀 스마트하게 어떻게 바꿨냐면 다시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영리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거랑 F
죄송해요. 이게 F1이 아니고 그래서 색깔 좀 바꿀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F2, F1 그 다음에 내적 dx, ds 이렇게 같은 지금 이거랑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해도 이게 같거든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건데 표현이 f를 마이너스 씌우고 뒤집은 거랑 위에서는 또 dx, dy를 마이너스 씌워서 뒤집은 거랑 이제 곱해지면 이게 결국 같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결국 뭐다? 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접선 벡터를 우리가 내적해서 곱하는 거 얘가 선적분이잖아. 어떻게? 그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 F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펄을 사용하는 지금 이렇게 수직 방향의 선적분을 접선 방향 선적분을 바꿨고 거기 F는 좀 바뀌었고 그 바뀐 F에 대해서 컬을 구하면 그게 면적분이 된다라는 그 정리를 이제 이용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이거에 대한 컬 구하면 컬 마이너스 F2, F1 그다음에 이제 면적분이니까 면에 대해서 K 곱하고 DA를 한 거랑 같다는 거고 이제 컬은 생각해보면 이 컬이 라운드 X, 라운드 Y에 F2, F1의 절대값 씌운 거를 계산한 거거든요. 이거의 컬이 어떻게 된다? 이거 디터미넌트 구하면 라운드 X, F1 더하기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되죠. 이해가죠? 지금 마이너스 F2, F1의 컬이 저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뭐다? 원래 F의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요거 안에 거를 다이버전스로 바꿀 수가 있고 요거를 그러면 얘가 면적분을 하는데 다이버전스 오브 F DA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 시오렘이고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이제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핵심만 얘기하면은 수직방의 선적분을 하다 보니까 다이버전스의 이 면적분을 한 거랑 같다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뭔가 지금 제가 좀 여러 스텝에서 헷갈려 보일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의 개념 자체가 뭐였냐면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성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고 그 나가는 성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를 어떤 임의의 어떤 면적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얘가 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일로 가니까 뭐 이쪽에 있는 게 서로 상쇄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 각각의 점에 대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걸 하다 보면은 결국 이쪽 끝에 있는 면에 대해서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 나가는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성분만 다 더해주면은 이 면적분을 한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이 벡터에 대한 선적분을 수직 방향 선적분을 한 게 이 다이버전스를 이 전체 면적에서 구한 거랑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다이버전스 시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챕터 이제 7, 8, 9장에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이버전스 시름에서 이제 3차원 버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원래는 2차원 버전은 이렇게 선적분을 이제 면적분을 바꿨다면 이번에는 면적으로 수직해서 나가는 벡터의 성분의 값이 볼륨으로 다이버전스 오브 F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부피를 나타낼 때부터 T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D에서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2차원에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다이버전스 시오렘이 이 이해가 가면은 우리가 사실
미적분학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뒤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메시그리드 지난번 했고, 앞에 있는 문제. 네. 이걸 보면은 우리 그레디언트 오브 t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얘가 2x, 마이너스 2y였죠. 이 벡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들을 접선 방향의 선적분과 수직 방향의 선적분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접선 방향의 선적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그레디언트 t의 dr이 되고 이 dr이 요 지금 파란 색깔 선에 반시계 방향의 가능해 접선 방향의 이 벡터들의 다 더함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 그린 정리에 의해서 접선 방향 선적분은 그린 정리에 의해서 면적분이랑 같은데 어떤 이 벡터 그레디언트 t의 컬을 구한 거랑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컬 구해볼까요? 이거의 컬 구해보면 컬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라운드 한 장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카피해가지고 그냥 한 장을 더 할게요. 여기다 써보면 얘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t 이퀄 tx, y가 x제곱 빼기 y제곱 이런 거 풀고 있고 그래서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지금 사실 계산을 하는 거죠. 제가 뭔가 네모칸 친 게 뭐였지?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의 선적분을 지금 구할 건데 그러면 미안해요. 요거 구하는 거고 결국 얘가 컬을 구하게 되면 라운드 x 라운드 y에 이 지금 벡터 성분 2x 플러스 2y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레디언트 이거 뭐죠? dx dy를 미분해주면 y를 x로 미분하니까 0이 되고 x를 y로 미분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0이에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그레디언트 t의 컬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거 안에 0을 넣어서 적분하는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같이 보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물론 이 방향을 따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가고 여기 가다가 여기는 없으니까 0이 될 거고 수직 방향으로 가면 0이 될 거고 얘는 이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도는 이 원이 이렇게 훌라후프가 있다고 했어요. 훌라후프 위에 이렇게 만약에 물의 흐름이 있으면 이 물이 얘를 돌리는 성분이 있을까 어떻게 돌릴까라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얘를 조금 돌릴 수 있을 텐데 잘 생각해보면 위아래 지금 얘가 전체적으로다가 보면은 서로 대칭이잖아요. 이 회전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돌리고 얘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이 선적분을 따라서 쭉 접근하면. 근데 그게 결국은 이 모든 점들이 지금 계산해 보면은 얘가 컬 값이 0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패스를 접근하더라도 지금 패스 인디펜던트하게 결국은 모든 게 다 면적이 모든 간에 어,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다이버전스 시오렘이 아니고 그린 시오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적용을 해보면 이제 제가 뭘 풀어보라고 했냐면 이제 수직 방향의 선적분 수직 방향의 선적분을 풀어보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된다 표현이 이 벡터 함수의
수직 방향의 성분을 내적하고 이제 어떤 파라미터에 대해서 접근하면 되죠. 근데 이게 다이버전스 티오렘에 의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 벡터 함수를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면적분하면 한 거랑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벡터 필드 그레디언트 오브 t에 이거에 다이버전스를 구해보죠.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돼요? 다이버전스는 라운드 x의 첫 번째 성분 2x 빼기 라운드 y, 더하기 미안 y의 마이너스 2y죠.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2니까 0이다. 다이버전스도 사실 이 모든 공간에서 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는 이 벡터 필드에 대해서는 다 0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그래가지고 여기다 0 넣으니까 이거를 성적분한 것도 수직방의 성적분도 0이 되겠죠. 뭐 이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0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다이버전스 티오렘에 의해서 다이버전스 티오렘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코딩을 통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네. 여기 뒤에 코드를 보시면 수치적으로다가 지금 오늘 그래프 그린 거고 맨 뒤에 보시면 이 라인 인테그랄로 이제 t가 있고 사실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벡터 함수 벡터 필드가 접근의 대상이겠죠. 이 벡터 필드를 어떻게 접근한다? 반경이 2인 원에 대해서 그래서 사인 코사인으로 반경을 곱해가지고 x랑 y 좌표를 정해주고 이 x랑 y 좌표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이 적분을 해주는 함수가 우리가 사실 예전에 배웠거든요. 라인 인테그랄 접근하는 걸 배워서 저희 사실 이걸 보고 설명하면 좋은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그레디언트 함수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계산해서 세타를 여기서부터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을 100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린 스페이스라는 거는 0부터 2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0, 뭐 0. 뭐 0 몇몇, 0.0 몇몇 하다가 이제 2가 되는 이런 지금 벡터 어레이를 만든 게 되겠죠. 이 벡터 어레이를 포문으로 돌려요. 포문으로 돌려서 이 포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이 있으면 세타가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도는데 2파이까지 도는데 이제 해당하는 각각의 점들 세타에 따라서 이 각각 위치를 구할 수 있죠. 어디에다가 이 세타를 값을 넣으면 여기다가 그러면 x 좌표랑 y 좌표가 나오잖아요. 그 x, y 좌표에 대해서 어 이거 제가 코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음, 제가 이거 코딩을 잘못했는데 여기에 지금 d 세타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주 조그맣게 잘랐을 때 각도를 조그맣게 잘랐을 때 좀 확대해서는 조그맣게 잘랐다고 하지만 확대해서는 이렇게 큰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i 번째랑 i 플러스 1번째에 xy 좌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벡터겠죠? 빼면 어떻게 돼요? i 플러스 1, 1 빼기 xi, yi 플러스 1 빼기 yi 얘가 뭐다? 이 벡터다. 이게 접선 벡터를 구하는 거죠. 얘가 우리가 얘기했던 dx, dy인 거고요. 근데 얘를 엄청 잘게 자르니까 각도를 막 거의 0. 몇 도라고 하면은 얘가 엄청 조그맣게 움직일 거잖아요. 수치적으로 0. 몇몇몇에 해당하는 이 dx, dy라는 벡터가 나오겠죠. 그거랑 뭐랑 내적한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세타를 주고 그 세타에서 구한 그
이 d 세타 d dx dy를 지금 내적해 주죠. 그래서 내적한다. 지금 이게 내적을 u랑 v가 이 성분의 실제 벡터 성분, 얘가 뭘로 나올지 모르지만 이 벡터 성분이 f고, 얘가 지금 여기 uv로 나타나는 거죠. uv고 이 uv랑 지금 내적하는 거예요. u, v 내적 dx dy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지금 다 틀렸는데 지금 이거를 다 틀렸는데 이제 d 세타를 구하려면 이걸 밖에서 해줘야겠네요. 잠시만요. 코딩을 하면은 세타에 대해서 적은 세타, d 세타인데 지금 이건 그냥 XY 좌표를 거기에 대해서 구한 거고, 이 XY 좌표 사이의 차이를 구해야 돼서 그러려면 이거를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타 여기다 세타 i, 세타 i 플러스 i1이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 두 개, i가 i 플러스 1이고 얘가 i예요.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이제 여기다가는 세타를 두 개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포문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여기다 th1은 세타 어레이의 i 번째, 그 다음에 i 플러스 1번째를 세타 2를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세타 어레이에 i 플러스 1로 놓고 그 대신 여기다가 이제 i를 넣어서, 그다음에 이거는 레인지 0부터 이거의 길이까지, length of 세타 어레이.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 있으면 0부터 99까지 들어가는 거죠. 99까지. 근데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려면 하나를 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게 하나 더 남으면 얘가 인덱스 에러가 날 거라서 이거 하나 전까지 세타 어레이 마이너스 1까지 이 포문을 돌려줘서 이렇게 세타 1이랑 세타 2를 넣고 여기에다가는 그레디언트 서클하고 요거 대신에 여기에 th1과 th2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h1과 th2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x 하나를 구하고 얘가 xi, yi라고 할게요.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하나 더 하는데 xi 플러스 1은 xi 플러스 1은 xi1이라는 변수를 놓고 이제 얘는 주연 지금 얘가 미분을 했구나.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미안한데 이거 다 여기 있으니까 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지우고 죄송해요. 이거 다 지우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거 지금 계산을 코사인 세타 i 세타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지우고 이것도 다 지우고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지우고 여기다가 x1, y1은 여기다 쓸게요. x1, y1은 세타 i
아, 여기도 그냥 원이라고 할 걸. 미안한데 이거 바꿀게요. 미안한데 미리 제가 이거 오류를 인지하고 왔어야 되는데 얘가 세타 1, 세타 2라고 할게요. th1이라면 코드 짜기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해하기도 좋으니까 세타 1이라고 하면 세타 1을 넣은 게 x1의 위치고 똑같은 걸 하고 어떻게 코드를 옆에다 하나 더 짜면은 x2, y2가 이 서클 파라미터라고 하는 함수에 오늘 빨리 끝내려는데 죄송합니다. th1, th2 이렇게 넣어서 이제 dx, dy 대신에 요걸 대신에 얘가 x2 빼기 x1 그다음에 x가 아니고 y2 빼기 y1이 이제 이 dx, dy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이 순간적인 이제 라인 인테그랄이 되고 그 라인 인테그랄을 세타를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쭉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그 뭐라 그러지? 예전에 배웠던 그 뭐라 그러죠? 그 수치적인 적분을 적용해서 사다리꼴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이제 직사각형 공식을 썼는데 직사각 공식을 따라서 이 함수에 대해서 d 세타 를 제가 여기 곱해줬구나. 네. 이걸 그냥 디스타는 앞에서 이미 요 디스타를 곱하는 걸 고려했기 때문에 빼고 네, 이렇게 이걸 나누기 첫 번째 거는 이제 요 함수를 반을 자르고 마지막 것도 반 자르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죄송해요. 천천히 하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함수가 있고 여기 함수가 있을 텐데 얘를 이렇게 잘라 나가면서 이 넓이를 더하는 게 적분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는 반만 들어가고 마지막 것도 이렇게 반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 거를 다 더하려면 첫 번째 건 반 나눠주고 마지막 건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이걸 모두 더해주면은 인테그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 했을 때 값이 이런 식으로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냥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0이 나오는 걸 보면 된다. 이렇게 적분을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 역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랩에 랩 투어를 가보실 분 있을까요? 진짜요? 아, 그래요?